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채가 굉장히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는 건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환해지 상품을 보면 하루 만에 3.6%나 날라갔습니다. 와, 미국채가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난감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면 뭐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지, 이번에는 여기 있던 게 요만큼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사실 어제 리밸런싱 관련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고 지금이 사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는 피해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나스닥이랑 S&P가 어제 들어서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2% 정도나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때가 물론 아직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리밸런싱을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갑자기 폭등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채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저는 사실 이 영상 올렸을 때 이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 미국채를 좀 팔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6월달 정도쯤부터 이제 디폴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국채를 새롭게 찍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는 상원이 이 협상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게 하원이 지금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한도 협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어제 들어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올라간다라 그러면 다시금 매입하는 방법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가격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라이지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엔화로 미국채를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요거 같은 경우는 5.3%나 굉장히 폭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어제 들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원래는 이게 며칠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최근 들어서는 또 급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급락했었던 것보다 지금 이번이 훨씬 더 그 기울기가 더 가팔랐습니다. 원래는 며칠에 걸쳐서 3월 10일부터 해서 옆으로 계속 흥보하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거리다가 3월 28일, 3월 29일 그때부터 떨어졌는데, 이번에 어제 들어서 갑자기 폭등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어제 들어서 TLT 같은 경우는 2.96% 떨어졌고, TMF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9.18% 떨어졌습니다. TMF는 개인적으로 저는 왜 굳이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로 사시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그냥 사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일단 미국채 가격이 어제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 뭐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폭격에 시진핑이 뿔났다. 시진핑이 이제 미국채를 매도로 하고 있다. 미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과거에 미국채를 팔았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런 경제 위기, 어떤 경제에 좀 시그널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중국이 미국채를 좀 팔고 막 그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미국채를 팔면 금리가 올라가죠. 어떻게 해서든 조금 미국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보면 2024년도 11월 20일 날 그때도 일본이랑 중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채를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뭐 중국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미국채를 팔고 미국채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중국은 최근 들어서 미국채를 또 계속해서 팔고 있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 이후로 최저고,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이고요. 일본 이런 거를 보면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일본은 일본입니다. 예전에 모아놨던 자산들이 굉장히 크죠. 일단 중국이 2등이고 7,600억 달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90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많은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미국채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과거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게 있었죠. 그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까보고 보니까 중국이 미국채를 굉장히 매입을 했어 가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했었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게 중국이 미국채를 막 내다 팔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나중에 까봐야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뒤에 이 데이터가 새롭게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추측성으로 뭐 중국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 왜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는지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마진콜. 저는 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내다 파는 것보다 마진콜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내다 팔았으면 사실상 장기채 금리만 보통 오를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전반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마진콜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S&P 500 전 섹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때까지 안 떨어지던 뭐 P&G나 아니면 코카콜라나 펩시코나 필립 모리스나 아니면 버크셔 해서웨이나 헬스케어 종목들이나 뭐 유틸리티, 뭐 부동산 요쪽이 전반적으로 많이 다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마진콜이다. 팔고 싶지 않았었던 섹터도 무조건 팔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지난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의 신호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지금이 이제 사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마진콜이 생기면 뭐 팔아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팔고 싶지 않았었던 게.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채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때까지 수익을 충분히 많이 줬거든요. 보통 마진콜에 대비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들이나 기관들은 이때까지 수익을 많이 봤었던 그 종목들 위주로 좀 팔 때가 많아요. 최대한 가지고 싶은 종목들은 나중에 빠집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그래서 뭐 빅테크들이 먼저 빠졌죠. 근데 뭐 P&G나 코카콜라, 펩시코, 필립 모리스 요런 경기방어주들은 한동안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버티다 못 버티니까 얘네들까지 빠진 거거든요. 금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전자산으로 안 빠져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마진콜의 측면에서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제 10년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긴 해요. 일단 요게 다시금 뭐 옆으로 행보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정책이 조금 더 격화되면 다시금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 어제 너무 많이 폭락을 해버려 가지고 제가 며칠간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게 리밸런싱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을 완전히 다시 뭐 샀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요때 샀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리밸런싱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미국채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채 가격이 저는 금리 기준으로는 한 4.25% 한 요 정도 되면 다시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진콜에 직면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보통 이렇게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 아마존, 빅테크들 요때까지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죠. 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점이 뭐냐면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었던 게 다시금 되돌리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나온 게 이제 트럼프의 무역 협상, 그러니까 뭐 중국이랑은 한판 뭐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랑은 뭐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랑 무역 협정을 뭐 다시금 뭐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이랑도 요거를 다시금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뭐 무대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금 협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었던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 요런 쪽으로 조금 많이 떨어진 만큼 다시금 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원래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대포식으로 갔다라 그러면 사실 뭐 코카콜라랑 펩시코가 조금 뭐 방어주들이 조금 다시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얘네들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채 가격이 회복을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고 3개월물 금리도 올라가긴 했지만, 요게 보면 다시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이 말은 다시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다시 좀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60 가까이 찍었다가 지금 어제 많이 떨어져서 47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높은 지수이긴 맞다. 보통 빅스 지수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누기 16을 하면 됩니다. 나누기 16을 하면 한 3 정도 나오죠. 그 말은 S&P 500이 하루에 보통 한 3%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사실 불확실성이 좀 크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가격적으로 다시금 뭐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34% 보복 관세를 철회 안 하면 50%를 추가로 관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호하게 반격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이 내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CPI 지수, PPI 지수, PCE 지수, 이게 3연타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중요하게 뭐 실업률도 나오고 있고 FOMC 회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하셔서 미국채가 만약에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저는 어제 매도한 거를 다시 채울 계획입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또한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글로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채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또한 경기 침체 없다라고 보장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이럴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행 레버리지 규제 요거도 재검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은행들이 이때까지는 자본 규제 때문에 미국채를 뭐 일정 부분 이하로만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라 그러면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이 이제 미셸 부우먼 이사 같은 경우가 연준의 부의장이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분이 미국채를 은행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규제 재검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란의 묘책이라 그래서 100년 만기 국채 강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플라자 합의가 뭐 말이 됐어서 그게 통과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 국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를 통과했을 때 그때 미국이 일본한테 협박을 했었던 게 방위비 분담 그리고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똑같죠.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채를 앞서 보신 것처럼 미란의 보고서 이런 것 때문에 국채를 또 뭐 강제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세도 막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왜 미국채를 팔았냐라고 하면 이 부분 어제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못하면 7월 달에 또
또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부채 한도가 거의 뭐 끝까지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미국채 금리는 올라갔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다시금 그때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뭐 미란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단기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무역 분쟁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은행 레버리지 규제 재검토라든지 아니면 미셸 보우먼이 들어가면서 전방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리더 같은 경우가 트럼프의 입맛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채도 뭐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요런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디폴트 요런 이슈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 좀 어느 정도 매도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TGA 잔고도 많이 떨어졌죠. 요 말은 다시금 국채를 찍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은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채 가격이 어제 들어서 폭락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해라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따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군가는 따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미국채 가격이 오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채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채 가격이 어제 들어서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그 부분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